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XLH 저인산 혈증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 질환을 30년 가까이 앓고 있는 송혜린입니다. XLH는 우리 몸에서 치아와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무기질인 인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저는 장기간 복용해온 보존적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 24시간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처분하시며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해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저는 다시 혼자 걷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2022년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하셨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청원의 당사자인 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이 18세 미만 소아 환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유전적 결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질환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들은 치료 접근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으로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현실 속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료제 급여와 관련된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송혜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제가 신속하게 보험에 급여 적용이 안 돼서 비급여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랑 또 성인한테는 적용 안 하는 그런 급여 조건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희귀질환자에 대한 신약들이 빨리 보험에 등재되게끔 그 보험의 등재 절차를 식약처 허가, 심사평가원의 평가, 그리고 보험에서의 계약 이 단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존에 한 330일 걸렸던 거를 100일로 단축하는 그런 계획을 얼마 전에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신속 등재될 수 있게끔 절차를 개선하고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아마 그 질환별로 조금 급여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 말씀 주신 왜 성인에 적용 안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치료가 어린이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질병의 특성을 반영해서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6번째 카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드를 너무 귀여운 말이 써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산타님. TV에서 봤던 분을 실제로 만난다니 너무 신기해요.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멋진 성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담도폐쇄증 환우의 신서윤 환아가 이렇게 카드를 보내줬어요. 어디 있을까요, 서윤이? 서윤이 어디 있어? 서윤이 너무 귀여운 또 핀도 하고 왔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네, 바로 다음 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건의 내용입니다. 저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올해 시행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감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사연의 주인공. 네, 이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발언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오늘 즉석에서 써서 낸 건데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넬리아 드랑즈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14살 김시안의 엄마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많은 이제 질환을 갖고 태어났는데, 키우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아이를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이제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정말 이 서비스를 이게 아마 만 7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너무 삶이 진짜 행복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엄마들 얘기 많이 들어봐도 눈물로 호소해도 이거는 안 된대요. 아이가 아무리 자신을 자해를 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도 좀 시간 늘려달라고 아무리 이게 연금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심사를 저희가 받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방학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서 저도 이의 제기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망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네. 하루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원이.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예, 모든 이제 장애 아이나 이 희귀 질환을 키우시는 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예. 네. 어머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저희가 한 16개 정도 등급으로 나눠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활동 지원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배분이 돼서 그 시간을 이용을 하게 돼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한 18시간? 아무튼 굉장히 16등급으로 합니다. 근데 장애인분들께서 그 등급 판정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 도구가 정확한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장애인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하고 TF를 만들어서 장애인 활동 조사하는 거를 어떻게 개편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정확한 등급 판정이 되거나 등급에 맞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많이 지원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참 답답한 일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가 행정을 조금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데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데,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희귀 환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요구입니다. 요청인데 최대한 늘려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어쨌든 예산에 가용한 예산을 좀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볼륨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세수를 사실 우리 선진국 비해서는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아서 조세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도 우리가 지금 17%인가까지 떨어졌다는데 다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된 거 이제 원상 복구하고 조금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올려야 되고요. 지출 항목 중에서 불효불급한 곳, 좀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좀 골라내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좀 여력이 생기면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꼭 필요한 영역에 지출을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해보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신경 조금만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질병관리청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를 이제 바르게 생산해서 이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가 겪는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를 이 희귀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심층조사 항목에서 뭐 건강 상태 같은 기본조사 이외에 심층조사 항목에서 이제 간병, 돌봄 혹은 이동과 교통, 뭐 정신과 심리 같은 부분들, 즉 직접적인 건강에 이제 외부에 있는 요소들, 사회적인 요소들을 심층 조사하고 있고 그런 조사, 실태 조사 내용들은 잘 정리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정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TF가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실태 조사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쓰겠습니다. 그리고 송혜리님 말씀 주셨던 이런 비급여 같은 부분들도 26년도 실태조사의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들로 어떤 부분들을 곤란해하시고 고통받고 있는지도 잘 조사해서 정리해서 정부 안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